이번 주도 시끌시끌합니다. 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세계의 그 모습인데요. 오락가락해서 더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자제품은 관세 제외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네, 한 줄 정리. 상호관세에서는 제외되는 게 맞지만 품목별 관세에서는 포함돼서 조만간 세금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난 12일 그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런 IT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제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혹시 뭐 아이폰 폭등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없고 해서 좀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호관세에 완전히 관세에 예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관세의 범주로 옮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렇죠. 세금은 받는데 그 관세의 항목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세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레빗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는 강행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 SSD라고 해서 솔리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굉장히 그 IT와 관련된 최첨단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걸 생산해야 되는 것이지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관세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이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컴퓨터 뭐 여러 제품이 있어요. 이건 상호관세는 빼줍니다. 그런데 관세 면제가 아니죠. 그래서 철강처럼 알루미늄처럼 따로 받는다. 그런 얘기죠. 한번 설명을 그렇습니다. 부탁드려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저런 항목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세서, 노트북과 컴퓨터, 메모리칩, 하드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제조 장비 이거 굉장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상호관세에서는 품목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것이 제외되니까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관세 제도가 약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품목별 관세로 계속 부과되는 것이고 이게 해외에서 제조돼서는 안 되고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급적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보호무역 관세 제도를 계속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도 또 한국의 IT 제조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대한민국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하길 기다린다고 트럼프가 그랬는데 시 주석 먼저 전화하기는커녕 보복 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오히려 애를 먹이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제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145% 고율 관세를 해버리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 1기 때의 이런 관세 전략에 대해서 내수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대미 수출을 상당 부분 몇 년 동안 줄인 체력을 보강했던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복 관세로서 한 125% 관세 어떻게 보면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그런 관세뿐만 아니고 중국 하면 히토류 하면 중국, IT 제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지금 중단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자석 같은 경우에도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했던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
항공기, 큰 항공기 이런 부분이 한 대에 막 수억 원씩 하고 하는데 1,700억 원짜리 있어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보잉 787 9기 1,700억 원 상당을 원래는 지난주쯤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3주 정도 인수를 연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나 힘 있어라는 힘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저거 상황인 것 발주한 거 같습니다. 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보잉을 비롯한 미국에 상당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숙이고 들어가기보다는 싸울 때는 싸운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무역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손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불매 이거 간단히 봐서는 안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꾼 캐나다 못지않게 오히려 더 힘있게 미국산 불매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국의 일반인들이 지금 반미 애국 열풍을 막 거기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한의 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손님한테는 팁을 104% 더 받겠다. 이거 이제 딱 트럼프 관세만큼 더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프레카드를 또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SNS에 여러 일반 자영업자들이 반미 포스터 이런 걸 막 붙인 사진을 올린다는 거예요. 또 중국의 한 신발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미국 사업 파트너하고 사업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저거 값싸게 만드는 데가 중국인데 네. 뭐 나이키 같은 거 이제 못 만드는 거죠. 뭐 중국에서는 못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신발 제조업자가 뭐라 그랬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애국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미국 브랜드 불매 지금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뭐 코카콜라, 아이폰, 피자헛,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목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뭐 익숙한 이름들인데 우리는 저런 거 할 수 없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투하를 미룬 것은 증시의 폭락과 함께 가치가 크게 떨어진 미국 국채 때문입니다. 특히 이 미 국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인데 이걸 중국이 직접이 아니라 배후에서 팔아치운다는 의혹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가 세계 최고의 미국 국채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조 거의 600억 달러,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달러.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에 못지않게 중국이 한 7,6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영국이 한 억 원 비슷하게 돼 아닙니다. 있는데요. 7,600억 달러예요. 달러예요. 예. 진짜 어마어마해서 말이 잘못 나올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이 국채를 내다 판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은 경기가 침체되면은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공급이 많이 되면은 결국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가진 국채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특히 중국이 미국에 가진 국채를 많이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국채 가격이 툭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한 10년물 그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한 그 이자가 4.593% 선까지 이제 오르면서 그러니까 불안감이 5% 되니까 가까이 된 거는 아주 높은 그렇죠.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간 큰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약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저가 유통업체들의 타격도 매우 크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큽니다, 제가. 왜냐하면 중국의 이른바 그 저가 유통업체 뭐 알리, 테무, 쉬인, 알트시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근데 이 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있거든요. 있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포가 $800 미만일 경우에 한국 돈으로 114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제도 덕분에 물건을 싸게 팔았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소액 소포 면세 제도 없애겠다. 아예 그런 소포에도 이제는 관세를 120%를 매기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는 그 알테시 측에서 저가 공세를 미국에서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재고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국 같은 나라도 덤핑 수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